지구 최고의 주방 가위를 찾기 위해 5개월간 100여 회의 식세기 세척 내구도 테스트 후 육해공 가리지 않는 철상력 테스트까지 해봤다. 과연 최종 우승자는?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도구지만 의외로 쓸만한 정보가 부족한 게 바로 이 가위다. 그래서 개최한 전세계 가위 월드컵 100만원어치의 가위를 사서 무식하게 사용해보고 최고의 가위를 찾기 위해 대륙별 대표를 선정했다. 선수 입장! 아시아 대표 반도의 고깃집 무림을 평정한 한국 대표 오복 거북 가위, 수작업의 결정체 일본 대표 토리베 가위, 유럽 대표 1649년 시작된 전세계 가위의 근본 핀란드 대표 피스카스 가위, 130년 역사 정밀기기 장인의 산물 독일 대표 파울 가위, 북미 대표 천조국의 자존심 캡틴 아메리카 미국 대표 커코 가위다. 내가 이거 비교한다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5개월간 빡시게 사용했다. 일단 여기에 선정된 가위들은 그냥 써도 될 정도로 괜찮은 가위들이니 이 순위가 낮다고 안 좋다고 생각하지는 말자. 자, 긴 말할 필요 없이 지구 최강의 가위를 찾는 본 게임 출발. 내구성 비교. 5개월이나 장기로 사용한 이유는 바로 내구성을 알고 싶어서였다. 가위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거다. 문방구 가위도 처음에는 여포 방천 화극이거든. 문제는 초기에는 만족스러운 절삭력을 보여주더라도 조금만 쓰면 시간이 갈수록 확확 무뎌지는 게 빠르게 느껴진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해보며 날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현미경으로 체크해봤다. 결과는 먼저 5위는 파울 가위였다. 우선 날 자체가 우둘두둘하게 잔잔바리 상처들이 많이 보인다. 움푹 들어간 것 같이 이가 나간 부분도 간혹 보였다. 단순 날뿐 아니라 날몸에도 가장 많은 장기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위의 경우 오복 가위였다. 한쪽이 톱날 구조로 되어 있어 반대날에 톱날로 인한 눌림 자국들이 좀 보이지만 이가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다. 날 군데군데 널찍히 찍힌 것 같은 상처는 보였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의외로 칼날은 직선 형태로 괜찮게 보존되어 있었다. 날몸에 장기스도 생각보다 적었다. 3위의 경우 피스카스였다. 몸날엔 장기스가 좀 보이긴 했지만 날의 경우 5개월이란 사용기간치고 눌리거나 찍힌 흔적이 적었고 일직선으로 잘 서있어 충격 등에도 잘 버틴 모습이었다. 2위의 경우 커코 가위였다. 오복 가위와 마찬가지로 한날이 톱니 모양이라 톱니 흔적으로 눌림 자국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날은 짱짱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구조의 경우 이 미세 톱니 모양이 쉽게 닳기 마련인데 일부 작아진 톱니들이 보이긴 하지만 그 양이 많지는 않았다. 1위는 토리베 가위였다. 아니 뭔 현직 아다만티움인지 5개월이라는 기간이 무색하게 날이 예리하게 서있다. 충격에 의한 자국이나 눌림 자국도 리스트 중 가장 적었다. 자세히 보면 토리베의 경우 날카로움을 결정하는 최초 절단 구역을 매우 좁고 예리하게 날 끝에 한 겹 더 넣었다. 보통의 가위들이 이런 최초 절단 구역을 굵고 투박하게 세워놓는 데 반해 토리베는 미세하리만치 얇게 세워놓았다. 이런 구조가 절삭력은 더 높일 수 있지만 날 끝 내구성이 취약해질 수 있음에도 이 최초 절단 구역 보존은 오히려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놀라웠다. 절삭력 비교. 역시 가위의 근본은 절삭력 아니겠어? 다들 가장 궁금해할 부분 같아서 육해공 상황별로 디테일하게 비교해봤대. 먼저 테스트해볼 건 역시 주방 가위의 근본 바로 고기 자르기다. 아무 고기나 자르면 재미없잖아. 피부결까지 확인 가능한 단단한 껍질까지 함께 붙어있는 방탄 오겹살을 그것도 생고기 상태로 잘라봤다. 결과는 먼저 4위는 오복과 파울이었다. 오복은 고기 가위로 명성을 떨쳤던 것처럼 문제없이 물컹거리는 생고기를 잘라냈다. 파울도 마찬가지로 생고기 자르는데 거침이 없었다. 다만 껍질이 특히 질긴 부분에서는 둘 다 날이 씹히면서 날벌어짐 현상이 살짝 있었다. 아무래도 5개월간 사용하며 날이 묻어진 부분이 생겨서 그런 것 같다. 3위는 커코였다. 절삭력 자체는 참 좋은데 첫 시작 시 기름기에 살짝 미끌거리며 밀리는 느낌이 좀 있다. 질긴 껍질에서도 살짝 찝히는 느낌이 조금 있었다. 2위는 피스카스였다. 특유의 긴 날로 밀림 없이 자르는 모습이었다. 역시나 날 손상이 덜 돼서 그런지 미끄러운 생고기도 시원하게 잘라줬다. 다만 질긴 껍질을 자를 때 날 벌어짐 현상은 좀 있었다. 1위는 토리베 가위였다. 정말 가차없이 잘린다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날이 짧아도 예리한 날을 바탕으로 밀림 없이 잘라낸다. 딱딱한 방탄 껍질도 아저씨 속 원빈 마냥 날 벌어짐 현상 없이 쓱 하고 잘라버린다. 다음 잘라볼 건 바로 생닭이다. 단단한 뼈와 미끄러운 껍질 그리고 물렁거리는 살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난이도 S급 상대다. 결과는 먼저 4위에는 커코였다. 뼈를 자른다는 느낌보다는 칼날의 작은 톱날로 분쇄하듯이
터프하게 잘라내는 느낌이었다. 일단 잘리기 시작하면 자르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으나 4위로 뽑은 이유는 처음에 자를 때 날이 박히기 전까지 좀 밀린다는 느낌이 경쟁 가위 중 가장 강했다. 이는 절삭력보다는 구조적 페널티라는 느낌이었다. 우선 날 자체가 두껍고 날각 자체가 타 가위 대비 가파르지가 않다. 거기에 더해 톱날 구조가 장기간 사용으로 닳게 된 곳으로 자르게 되면 표면에서 좀 밀리지 않나 싶다. 특히 이런 닭껍질이나 삼겹살, 생고기 같이 미끌거리는 기름진 표면을 가진 음식물에서 주로 이런 느낌이 들었다. 3위는 오복 가위와 파울 가위였다. 두 가위 다 연계 수준의 뼈와 살 정도는 문제없이 잘라주었다. 다만 질긴 일부 피막이나 껍질 등은 한 번에 안 잘리거나 날이 밀리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2위는 피스카스 가위였다. 이런 다양한 재질을 한꺼번에 자를 때 특히 이 날 길이가 길수록 유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용 범위가 넓어져서인지 지렛대 원리처럼 접점에 가해지는 힘이 날이 짧은 가위보다 더 강한 느낌이라 더 수월하게 잘렸다. 피스카스의 경우 긴 날과 더불어 예리한 날을 바탕으로 닭 정도는 시원시원하게 잘라줬다. 1위는 토리베 가위였다. 날 길이는 가장 짧은데 그 짧은 날 길이의 단점을 예리함과 특유의 강한 날 강도로 씹어먹는 듯. 미끄러운 껍질, 물렁거리는 살, 딱딱한 뼈, 복잡할 거 뭐 있어? 모두 자를 압도적 칼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심드렁하게 한 번에 썰어버린 듯. 특히 다른 가위들이 어려워했던 질긴 피막 등을 거침없이 잘라냈다. 자, 소프트 타입 해봤으면 하드 타겟도 해봐야지. 다음 잘라볼 건 꽃게다. 거기에 빙속성 방어 버프 더해서 꽝꽝 얼린 얼음 냉동 꽃게로 준비했다. 결과는 냉동 꽃게의 작은 다리 수준은 모든 가위들이 무난하게 잘랐다. 다만 집게 다리의 경우 껍질도 더 두껍고 강도도 더 단단해서인지 오복, 파울, 피스카스로는 돌덩이 같은 얼음 집게를 자르지 못했다. 하지만 토리베가 출동한다면 이 정도는 좀 애먹을 것 같았는데 문제없이 잘랐다. 하지만 이 분야 최강자의 경우 이번만큼은 커코였다. 커코의 경우 단단한 껍질을 그냥 부순다는 느낌으로 잘라냈다. 단단한 톱니 모양 날과 굵은 몸통의 날에서 오는 파워를 바탕으로 얼린 꽃게 집게도 수월하게 두 동강 냈다. 단단한 재질의 경우 커코가 담당 일진이었다. 자, 먹을 것만 자르긴 아쉬워서 해보는 보너스 트랙, 바로 청바지 절삭력 테스트. 결과는 오복과 파울의 경우 한 겹이나 두 겹에서 이미 날이 좀 찝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네 겹부터는 자르기 힘들었고, 피스카스의 경우 오복과 파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이지만 네 겹에서 한 개는 마찬가지였다. 토리베와 커코의 경우 8겹은 물론 16겹까지 문제없이 자르는 모습을 보여줘 단순 절삭력 측면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종합해보면 절삭력에서 가장 뛰어났던 건 바로 토리베 가위였다. 타 가위 대비 확연할 정도의 차이를 보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강한 내구성에서 유지되는 날카로운 날인데 이건 뭐 다들 봤을 테니 알 테고, 두 번째가 숨겨진 요소인데 바로 날 길이의 상호 압력이다. 절삭력에서 봤듯이 일부 질긴 재질에서 다른 가위들이 여지없이 날이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진 반면 토리베의 경우 날 벌어짐 현상이 유독 적었다. 이건 이 힌지 부분의 디테일 차이인데 바로 여기에 숨겨진 스프링판이 있다. 이 미세한 스프링판이 날을 눌러줘 날끼리 더욱 밀착시키는 효과를 일으켜 절삭력을 높이고 날 벌어짐을 줄였다. 세 번째로 내구성에서도 이야기했던 추가 최초 절단 구역이다.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좁게 추가로 날 끝에 예리하게 날을 한 겹 더 세워놨다. 결론적으로 이런 작은 숨은 디테일들이 모여 큰 절삭력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다. 식세기 궁합 비교. 식세기 광인으로서 가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식세기와의 궁합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위는 금속끼리 비벼지는 하드코어한 작동 특성상 고온고압의 물줄기에 장시간 노출되는 식세기 환경에서 다른 스테인리스 제품 대비 녹이 빨리 슬기 때문이다. 가위 문의 댓글 중 식세기 사용 시 녹이 덜 스는 가위 추천 문의가 많았던 이유다. 그래서 5개월 초장기간 동안 식세기로 각 가위별 100회 이상 세척해봤다. 결과는 우선 5위는 파울 가위였다. 파울 가위의 특징이 두 날붙이가 거의 붙어있을 정도로 틈이 없는 게 특징이다. 기술력 자체는 좋은데 이런 구조로 인해 이 몸체에도 상처가 많이 난다. 덕분에 이런 상처들 중심으로 반점 같은 녹이 가장 많이 피었다. 물론 닦아주면 금세 없어지긴 한다. 3위는 피스카스였다. 파울만큼 많은 녹이 슬지는 않았지만 가끔 눈에 띄는 녹이 종종 보였다. 2위는 오복 거북 가위였다. 회전 힌지 근처나 손잡이 일부에서 일부 녹이 보이긴 했지만 날에는 녹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녹방지 성능을 보여줬다. 1위는 커코와 토리베였다. 둘 다 녹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미미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힌지 주변에서 작고 희미한 녹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 두 제품은 날 분리도 가능해서 식세기 세척 시 두 날을 따로 시원하게 세척이 가능해 식세기와의 극호 조합을 보여줬다. 사용 편의성 비교. 사용 편의성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봤다. 먼저 무게다. 무거운 날붙이가 두 개나 붙어있는 데다 손가락으로 들고 작업해야 하는 특성상 무게가 사용감에
부드러움에 영향을 꽤 끼친다. 무게의 경우 토리베 파월 114g, 피스카스 119g, 오복 121g, 커코 151g 순이었다. 두 번째로 날 길이다. 이게 반도에선 날 길이가 긴 게 무조건 이득이다. 김치에서부터 냉면이나 짜장면 자를 때 이 가위 날 길이가 길면 K 삶의 질이 올라간다. 날 길이의 경우 피스카스 11.5cm, 오복 11.3cm, 파월 10.2cm, 커코 8cm, 토리베 7.5cm 순이었다. 세 번째로 부드러운 작동이다. 이게 뻑뻑하면 작동할 때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괴롭다. 이건 다들 큰 불편함은 없었는데 파울이 독보적으로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뛰어나다. 해가 부딪힌다는 느낌이 아니라 부드러운 천이 마주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다른 가위와 소리만 비교해봐도 그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다. 가격 비교. 자자, 이렇게까지 이빨 털어도 결국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 일단 비싼 순으로 빠르게 까보겠다. 먼저 5위는 커코 가위다. 야이 189,000원 실화냐? 빨리 넘어가겠다. 4위는 토리베 가위 59,800원, 3위는 피스카스 가위 24cm 기준 41,700원, 2위는 파울 가위 37,000원이다. 1위가 진심 미쳤는데 오복 거북 가위 제일 비싼 옵션으로 해도 5,300원이다. 와, 가성비 돌아. 처음에 영 하나 빠진 줄. 가격으로 다른 가위 찢어버렸다. 진짜 이 정도 품질에 이 가격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괴랄한 가격이다. 가성비는 정말 압도적인 오복 가위의 승이다. 결론평, 이번 리뷰는 결론이 좀 심플하다. 내 생각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좋은 가위 하나 사서 오래 쓰고 싶다면 토리베 가위가 답인 것 같다. 근데 가성비 루트로 가고 싶다면 오복 가위 사서 좀 무뎌진다 싶을 때 계속 바꿔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솔가 6개월에 한 번 교체한다 쳐도 토리베 가격이면 오복 10개를 사서 5년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선택의 영역일 것 같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라.